오늘부터 수학2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목차부터 보고 가면,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와 있거든. 근데 이 수학2가, 이제 문과 친구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단원이고,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그래서 또 재미있는 과목이고, 그리고 아마 뭐 이제 내신 준비가 우린 주로 하겠지만 모의고사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도 아마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수학 1에 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상학함수도 굉장히 골치 아팠는데 그거보다 여기 있는 게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될 양이 문제집에 비해서 꽤 많은 부분이고, 나중에 3학년 때 돼서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런 거 사보면 제일 두꺼워요. 여기가 제일 양이 많아. 그래서 어쨌든 요 단원이 제일 중요한 단원인데, 요 세 덩어리는 좀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이어지는 내용이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나름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요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빨리 보고 가면, 일단 처음 듣는 말이야. 앞에서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극한이라는 말이랑 연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 우리 처음 배우는 용어고, 오늘 요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 뭔지는 좀 더 설명할 거니까 그렇다 치고, 내려와서 보면 미분이랑 적분이야. 들어는 많이 봤지. 뭐 미적분을 한대. 근데 그게 미분과 적분이 무엇인지는 역시나 좀 이따 배우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얘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 우린 그림 그릴 수 있지. 기울기랑 y절편 알면 그림 그리는 거고, 2차 함수 대충 그림 그릴 수 있지. 뭐 꼭지점이랑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보면 그릴 수 있잖아. 여기서 하고 싶은 건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녀석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를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고, 적분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넓이 구하려고. 사실은 좀 두 가지가 섞여 있긴 한데,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원래 적분이긴 하거든. 근데 얘는 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곡선으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에서 그냥 x축, y축이라고 쳤을 때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구할 수 있지. 이건 삼각형이니까. 우린 이렇게 생긴 3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구할 수 있거든. 뭐 하다못해 막 이렇게 생긴 이상한 뭐 정육각형 아니라 삐뚤어진 육각형이어도 이거 이렇게 잘라보면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넓이 구할 수 있다고. 근데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지. x축이 있고 이렇게 2차 곡선이 있는 거야.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이런 걸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거지. 얘는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방법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넓이 구할 때 얘를 이용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특히나 뭐 수원보다 훨씬 더 심할 텐데, 한 번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요. 처음에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조금씩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모르는 용어들이 막 미치듯이 나올 거야. 네. 뭐 수학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지만 정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버릇을 들여야 여기선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인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보러 가볼 텐데, 그냥 국어적으로 극한 그러면 이렇게 극한의 상황 뭔지 대충 뭐 좀 말로 하기 그렇지만 이해가 되죠. 벼랑 끝에 몰려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도 함수를 밀어붙여 보겠다는 거야. 극한의 상황까지. 그렇게 했을 때 수렴이라는 말이랑 발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 둘은 서로 반대말이거든. 수렴하는 거, 수렴하지 않는 거,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국어로 생각해보면 수렴한다는 건 모인다는 거고, 발산한다는 건 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모여드는 거고 뭔가 퍼져나가는 건데, 극한으로 밀어붙였을 때 얘가 모여든대, 얘가 퍼진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읽어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수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렇대.
무슨 소리인지를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편의상 직선 가지고 해봅시다. y는 fx 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대. 그냥 편의상 직선이고 요 점의 x좌표를 a다 라고 하고 요 점의 y좌표를 b다 그럴 거야. 그래서 요거는 a, b라는 점입니다. 요렇게 생긴 함수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냐면 물론 x에다 a를 대입하면 fa는 y라는 값이 빡 튀어나올 텐데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x가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에다가 a 근처의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극한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이런 거야. x가 점점점 a의 값에 가까워져. 그 말은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거지. 점점점 a에 가까워지는 값들을 야금야금 대입해보면 y의 값은 점점점 b에 가까워지는 값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x가 a에 점점점 가까워졌더니 y의 값은 점점점 b에 가까워지네 라는 이야기고, 이건 아까 했던 수렴 발산 이런 상황, 이런 걸로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x가 점점점 a에 가까워졌더니 y의 값들이 누굴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b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런 함수 값들이 점점점 b로 모여드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매번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기호로 우리 어떻게 쓰냐면 읽을 땐 리미트라고 읽고요. lim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다. 이렇게 씁니다. 요 기호가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우는 기호야. 극한이라고 부르는 거고,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b를 향해서 모여들면 우린 fx가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하다 약간, 그지? x가 a는 아니면서 a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질 때 fx가 b에 가까워지면 기호론 이렇게 쓰고 fx가 b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비교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얘도 똑같이 뭐 fx라고 합시다. 요점 x좌표를 a, 요점의 y좌표를 b, 얘를 c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야. 지금 이 그림 이해가 되죠? 쭉 이렇게 생겼는데 요점에서 여기 구멍이 뽕 뚫리고 여기 색칠이 된 거거든. 하고 싶은 건 똑같이 이거야. x가 a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 fx가 어떤 값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냐라는 건데,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건 이런 거였다고. 그랬을 때 fx, y값은 누구한테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냐면 b의 값에 가까워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실제로는 c인데 a에 가까워지는 거지 a와 다른 값을 갖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림을 떠올려야 되는 거냐면 이런 그림을 떠올리는 거야. a 가기 직전까지만 쳐다보는 거야. 이러고 나서 뭐가 될지 유추를 해보는 거라고. 그럼 x가 a에 가까워지면 y는 b가 되겠지라고 생각한다고. 실제로 a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실제는 c에 점이 찍혔지만 이건 보니까 아는 거고, 이렇게 가려놓고 나서 보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생겼잖아. a라는 건 실제로 가려버리면 b에 가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시 책에 있는 거 좀 사소하지만 중요한 녀석이라서 보자면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가까워지는 거야. 실제로 a에 도착한 게 아니고 a에 갈 것처럼 가까워져 갈 때 fx 역시나 가까워지는 값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실제로는 다르지만 극한 값을 찾아보면 둘이 똑같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a를 가리고 보면 y의 값이 b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케이? 그림 자리가 없는데 하나만 더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얘도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생겼거든. 이것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쳐다보면 a에 점점점 가까워져 가면 점점점 b에 가까워져 가는 것처럼 보여. 그지? 그러니까 얘도 a 싹 가리고 보면 b에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얘네들 앞에 있는 애들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건 내가 지금 왼쪽 편에서 a에 가까워지고 하는 거, 즉 a보다 약간 작은 x 값들을 대입했을 때를 살펴보고 있는데, 가까워진다는 건 왼쪽에서만 가까워지는 거 아니지,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거든. 그럼 y의 값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잖아. 뭐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b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가리고 보면 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가리고 보면 x가 a에 가까워져 가면 y는 b에 가까워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가리고 보면 x가 a에 가까워져 가면 y가 c에 가까워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왼쪽 편에서부터 가까워져 가면 b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오른쪽 편에서 보면 c가 될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럼 얘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녀석이 누구한테 수렴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다르니까. 얘하고 얘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b를 향해서 가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b를 향해서 가는데, 이건 왼쪽은 b를 향해서 가고 오른쪽은 c를 향해서 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왼쪽 오른쪽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얘를 지칭하는 용어가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생겼고, 요거 이렇게 기억자처럼 쓰기 귀찮아서 보통 책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요. 왼쪽 거, 오른쪽 거. 그래서 얘는 좌우에서 다가오는 화살표가 같은 곳을 가리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화살표의 끝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고, 얘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호는 이렇게 생겼는데, 좌극한, 우극한을 나타내는 기호는 똑같이 x가 a로 갈 때 fx인데, 좌극한이라는 건 왼쪽이란 이야기고, x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건 a보다 좀 작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요 a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뭐 옛날 책에서는 마이너스 0 이렇게 붙이기도 하거든. 요거는 이제 뒤에 0은 거의 잘 안 쓰니까 이제는 x가 a 마이너스라는 거고, 요 뒤에 오는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a가 음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a보다 약간 왼쪽, 작은 거라는 뜻이고, 지금 요 그림의 경우에 a 마이너스일 때 fx는, 즉 왼쪽 편에서 쳐다보면 b가 되어 가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우극한, 오른쪽에서부터 다가가는 건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a 플러스 이렇게 쓴다고. 뒤에다 0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엔 잘 안 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얘도 역시나 b라는 값을 향해서 다가가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x가 a로 갈 때 fx는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방향 없이 하나만 딸랑 써 있다는 건 얘 나름대로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b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고, 이미.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해야 얘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녀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좌극한이 b고 우극한이 b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얘는 어쨌다고 좌극한은 b고 우극한은 c이기 때문에 이거들이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x가 a로 갈 때 fx는 없다
이렇게 쓰고 없다는 걸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값이 존재하는 건 수렴하는 거,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발산,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발산하는 녀석 중에 하나고 편의상 그림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몇 가지 그래프들,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애들도 보면 그냥 가장 간단한 y는 x분의 1 이런 거 생각해 보면 x축이랑 y축이랑 곡선 이런 모양새로 생겼을 텐데 어떤 특정한 실수의 값을 골라서 예를 들면 1 이런 거 골라볼까? 해가지고 x가 1로 갈 때 fx 찾아보면 1로 갈 때 어디였냐? 1로 갈 때라는 건 1 좌극한, 1 우극한 둘 다 살펴봐야 할 텐데 1의 왼쪽 편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1의 오른쪽 편은 이렇게 오른 녀석이고 이 둘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 점의 y값 얼마냐면 1이거든. 왼쪽 것도 1을 향해서 가고 오른쪽 것도 1을 향해서 가니까 굳이 마이너스 1이고 1 플러스도 1이니까 1이야 이렇게 두 번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번 딱 쓰고 끝나는 거라고. 근데 똑같은 fx에서 x가 0으로 갈 때 fx 이렇게 생긴 녀석을 생각해 보면 0으로 갈 때니까 얘도 자극한 우극한 살펴볼 텐데 0은 여기고 자극한이라는 건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 화살표의 끝이 어딜 가리키고 있냐? 이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y좌표는 알 수가 없어요. 무한히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0 마이너스일 때 fx를 우리 보통 뭐라고 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쓴다고. 무한대. 0 플러스일 때 fx라는 건 0 플러스니까 0보다 약간 큰 거잖아. 0보다 큰 쪽에서거든. 뭘로 해야 되냐? 노란 거.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어딘지 몰라.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무한히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가 되겠지. 그리고 이 둘은 당연히 다른 값일 겁니다. 그러니까 0일 때는 극한값이 없다. 발산한다. 그런 이야기라고. 참고로 이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숫자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기본적으로 실수는 대소 비교가 가능해야 돼. 누구보다 크다 작다. 근데 무한대는 엄청 큰 수라는 뜻의 기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걸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당연히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하는 값이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림을 바꿔서 여기에 만약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지? 이렇게 생긴 녀석도 0에서는 발산하는 거야. 좌극한도 무한대, 우극한도 무한대. 그러면 둘이 같이 무한대잖아요. 근데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이 얘기 왜 했냐면 똑같은 하나의 함수에서도 어떤 점에선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1에선 존재하거든? 2에서도 존재할 거야. 좌극한, 우극한이 화살표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런데 0에서는 극한값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떨떠한 소리이긴 하지만 극한이라는 건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거다. 한 점에서. X좌표 한 군데에서만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극한값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점에서 좌극한, 우극한을 살펴서 그 둘이 같으면 있는 거, 같지 않으면 없는 거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눈으로 빨리 한 번 더 보면 다시 천천히 읽어보자고.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질 때 a가 아니라는 거 꽤 중요하다고 그랬어.
fx의 값이 일정한 수 l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제가 칠판 설명할 땐 요거 b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l이래요.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그때 이 l이라는 값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이야기하고 기호는 요렇게 씁니다. 이거 거의 안 써요. 이거 너무 길잖아. 이렇게 간단한 기호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쓰지 않지. 그래서 이건 설명하려고 나온 거고 실제로는 이런 기호를 쓴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두 번째는 수렴하지 않을 때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나 본데 조금 더 정확히는 이 줄 하나만 기억하면 되거든.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다 발산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아니면서 가까워질 텐데 X가 A에 가까워질 때 얘가 계속 커지면 당연히 발산하는 거고,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하나씩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란 이야기예요. 이것도 당연히 발산하는 케이스일 거야. 그래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 그런 것도 당연히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모두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좌극한, 우극한 같으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에 역도 성립한다. 말했지만 극한값이 존재해라는 말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라는 의미인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이미지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요 식에서 중요한 건 이거라고. x가 a에 좀 크게 쓸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야 이렇게 생겼으면 x가 a로 간다는 건 x가 a는 아니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 요 리미트와 등호가 붙으면 이 말 자체로 수렴한다 라는 뜻이고, 우변에 오는 요 b는 fx의 극한값, 수렴하는 값,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자면 fx의 목표 지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fx가 향해서 가는 곳이 b야 그런 뜻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기호가 다 저걸 의미하는 거고,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려운 소리지만 그래도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 등호 때문에 그런데, 등호라는 건 원래 수학에서 등호는 좌변이랑 우변이랑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똑같아야 등호를 쓰는 거잖아. 그럼 마치 fx라는 녀석이 b가 되어야 등호를 쓸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fx가 b가 아니어도 이런 기호를 쓴다는 거야. 리미트와 등호가 합쳐지면 수렴한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림 그렸을 때 하나 얘기한 거 이거였거든. 이렇게 생긴 거. 여기 A, 여기 B, 여기 C. 실제로 fx는 극한값은 b이고 실제로 a를 대입해보면 c라는 함수값이 나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a에 도착해보면 실제로는 c라는 값을 가져. 그러니까 fx가 b라는 값을 갖는 경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쓰거든. 여기서 말하는 등호는 fx가 딱 b야 라는 뜻이 아니고 리미트와 등호가 합쳐져서 fx가 b를 향해서 가는 거야 라는 뜻으로 약간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 소리긴 하다, 그지? 그래서 요 등호가 f가 완전히 b랑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똑같아도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면 이렇게 갈고 이렇게 갈 때 당연히 이거 딱 되지. 근데 꼭 b가 아니라 b를 향해서 가기만 해도 우리는 등호를 이용해서 쓰겠다라는 건데, 약간 말장난하지만 이왕에 등호를 썼잖아. 그러면 왼쪽 편에 있는 이 덩어리 전체, 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영어 덩어리 전체랑 B, 얘는 실수겠죠? 이거 두 개를 실제로 같은 것인 것처럼 취급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다시 핵심을 이야기하면 등홀은 원래는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리미트에서만큼은 fx랑 b가 완전히 같은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fx가 b에 수렴해 라는 뜻인데 기왕 등호 갖다 쓴 김에 이 영어 덩어리 전체랑 b라는 실수랑 같은 것인 것처럼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꽤 중요한 아이디어거든. 다음에 나오는 극한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 fx가 수렴한다면 이거 전체가 하나의 숫자인 것처럼 작동할 거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덩어리 전체가 숫자라는 건 사치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영어 덩어리를 가지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거라고. 아우 졸려. 아우 졸려. 그래서 보면 밑에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외계어지만 나온 김에 그냥 쭉 이야기를 합시다. F, G 둘 다 A에서 수렴하고 A에서 수렴했거든. L과 M이 실수란 이야기는 둘 다 수렴했다는 뜻인데 그랬을 때 요 K는 그냥 실수배 하는 거니까 실수배 하면 되고 여기 FG 더했고 FG를 뺐고 FG를 곱했고 FG를 나누었어. 사칙연산을 했다는 건데 그냥 손으로 써보면 이런 거라고요. 중요한 건 이거야.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야. 당연히 알파와 베타는 실수입니다. 이런 기호만 써 있어도 아 F가 수렴했구나 G가 수렴했구나 라는 거고 수렴했다는 건 뭐라고? 이 영어 덩어리 전체를 알파라는 숫자인 것처럼 취급하자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이건 fx도 아니고 gx도 아니고 fx 더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인데 이 새로운 녀석의 극한값을 찾을 때 만약에 각각이 수렴한다면 얘도 나름대로 수렴하고 얘도 나름대로 수렴한다면 이게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마치 리미트를 분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얘를 분배해서 얘하고 얘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것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각각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찾은 다음에 더해서 계산해도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얘네들을 숫자인 것처럼 취급할 거니까. 리미트 뒤에 더하기로 연결된 게 나왔대. 그런데 각각이 수렴하는 녀석이라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자. 그게 더 간단한 산수인 경우에. 물론 반대의 경우로 이거 극한 구하고 이거 극한 구해서 더하라고 했는데 둘 다 A로 갈 때 똑같이 생겼으면 하나로 합쳐서 한꺼번에 극한값을 찾으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것도 당연히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냥 한 번에 갑시다.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히 곱하는 것도 따로따로 구해서 곱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 나누는 거 하나 있는데 나누는 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서 이거 하나만 이거는 좀 따로 얘기를 하고 가자면 나누는 것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아. 둘 다 수렴하는 경우라면 리미트를 나누어 줘서 이렇게 따로따로 극한 구한 다음에 나누면 되고 극한 값 자체도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단서로 달린 게 뭐냐면 분모에 들어가는 gx 0이 되면 안 되고 베타라는 값도 0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예요. 뒤에 달려는 이 단서는 극한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건 기본적인 사칙연산이잖아. 나누기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0은 아니어야 돼 그 소리 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얘가 극한의 성질에 나오는 건데 이 극한의 성질에서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는 게 두 개거든.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전제 조건. 둘 다 수렴해야 숫자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어서 사칙연산이 가능해 라는 소리야. 만약에 문제에서 둘 다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그냥 이거 통째로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또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아니에요 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이것도 사칙연산의 기본인데 빼먹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극한의 성질을 대놓고 물어볼 때 나오는 함정 중에 하나야. 뒤에 가서 보면 문제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뭐 그런 거. 함수 극한의 성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런 거 할 때 합답형이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함수 극한의 성질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녀석이고, 그런 합답형 문제뿐만 아니라 좀 있으면 산수하는 문제도 이야기할 텐데, 그 산수하는 문제에서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성질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입니다. 그래서 얘도 책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보면 1번에 나와 있는 실수배 K배 하는 건, K배 해서 극한 찾으라는 건 극한 찾아서 K배 하는 거랑 당연히 같다는 거고,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누는 거, 나누기 할 때 분모에 들어갈 숫자 0이 아니야 라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계산하는 거 좀 이따가. 그래서 앞에 유형부터 보시면 첫 번째 건 이런 건데, 35번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한번 해보세요. 알아서. 그래프 잘 보면 0에서 5 사이에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물어봤거든. 잘 보면 1번은 0 플러스 1 때 fx야. 우극한 있는지 보란 얘기인데, 4번 같은 거 보면 x가 2로 갈 때 fx야. 얘는 방향이 안 써있죠. 방향이 안 써있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 좌극한, 우극한 따로따로 찾아가지고 그 둘이 같은지 보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을 그림에다 하나씩 좀 표시를 해보면, 아이고. (1번부터) 보면 0 플러스 1 때 fx래. x가 0보다 약간 크단 이야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간다는 이야기고, x가 0인 점이 딱 여기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그랬을 때 y의 값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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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y 값이 누구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0이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야. 익숙해지면 얘는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y값, 그것이 0이라고. 이것도 많이 오해하는 게, 아니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건 여기서부터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 물론 여기서부터 가까워질 수도 있지. 근데 0 근처로 봐야지. 여기서부터 가까워지면 이건 뭘 향해서 가는 건가요? 이건 4의 극한값을 보는 거고, y의 값이 뭐 이런 여차저차 해서 결국 0 근처에 다 왔을 땐 0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근처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의 경우엔 0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2번 같은 4 플러스는 4는 여기 있고 플러스라는 건 오른쪽에서 간다는 거야. x값이 4인 거 여기 있는데 이거보다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y의 값은 누굴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가리고 보는 거라고. 아이 뭐야 이거. 이게 가리고 보는, 이렇게 가리고 쳐다보면 y의 값이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 1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 화살표를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건 y값이 1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는 1이다,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1 때 fx는 5보다 왼쪽이라는 이야기고, 5가 여기 있네. 5 가리고 쳐다보면 x가 5가 될 때 y의 값은 뭐가 될 것처럼 보여? 4가 될 것처럼 보이죠. 가리고 보면 야 5 딱 찍으면 왠지 4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잖아, 그지? 그래서 화살표를 그어보면 얘도 이렇게 화살표를 그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 화살표의 끝이 4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는 4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방향이 없다고. 방향이 없는 건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살펴보라고. 2일 때 좌극한은 이렇게 보란 이야기지. 이 좌극한은 누구야? 마3인 거지.
x가 2가 되면 y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것 같잖아. 실제로 마3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화살표를 그으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2 플러스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누가 될 것처럼 보이냐면 0이 될 것처럼 보이지. 화살표를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좌극하는 마이너스 3이고 우극하는 0이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없는 거죠. 발산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 5번은 3으로 갈 때라고 그랬어. 3. 좌극한 2고 우극한 2예요. 실제로 함수값은 4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극한값은 둘 다 2를 향해서 간다고. 그래서 얘는 2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엔 화살표를 그어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가려가면서 보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경우엔 어렵지 않게 극한값을 찾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은 약간 연습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밑에도 보면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죠. 화살표 그어가지고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살펴보시면 되고 37번 그림 그려져 있네 해보시면 되고 38번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란 이야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F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약간 다르게 생겼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2차 곡선이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직선인데 K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마이너스 2일 때 극한값이 존재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은 이것 따라서 갈 거야. 요거 위에 화살표를 긋게 될 거고 우극한은 요거 위에 화살표를 긋게 될 텐데 그 화살표의 끝이 같은 곳을 가리켜야 된다고. 그 말은 사실은 그래프 그렸을 때 마이너스 2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fx 자체가. 그래야 뭔가 그림이 완성이 되겠지. 그지? 대충 그림이 이거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이렇게 생겼대. 여기가 하필이면 딱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살아남는 건 얘가 살아남을 거고 그 다음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k의 값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좌극한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확정이거든. 그럼 우극한도 화살표의 끝이 여기를 가리켜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즉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값이나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값이나 둘이 같아야 돼.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해보면 되고 요거 먼저 보고 갑시다. 4번에 보시면 극한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45번이 대표 문제인데 어려워 이거. 45번은 약간 어렵고요. 차라리 요 밑에 있는 거 46번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x가 1로 갈 때 fx는 2고 x가 1로 갈 때 gx는 a래. 그냥 이 식 써 있는 것만 쳐다보면 아 얘도 수렴했다는 이야기고 얘도 수렴했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영어 덩어리는 그냥 숫자 2인 것처럼 취급할 거고 이렇게 생긴 영어 덩어리는 a라는 숫자인 것처럼 취급할 거다라는 소리인데 그 상태에서 밑에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아는 건 f 하나, g 하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극한값을 알고 있느냐인데 이렇게 생긴 식 전체에다가 극한을 달았을 때 2분의 1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리미트를 위아래로 쪼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이건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땐 이렇게까지 쓰진 않아요. 얘를 이렇게 쓰려면
마치 리미트를 분자 분모에 나누어 준 것처럼 분배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려면 얘는 얘 나름대로 수렴해야 되고 얘도 얘 나름대로 수렴해야 돼. 그래야 리미트 두 개를 나누어 줄 수 있거든. 그럼 수렴하는지는 써놓고 나서 고민을 해보자고. 분자는 분자 나름대로 수렴하는 걸까? 또 분모는 분모 나름대로 수렴하는 걸까? 수렴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보시면 이런 얘기인데 이걸 다시 나눠주잖아요. 또 나눠주면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 이거 수렴해? 수렴해. 한다며. 2로. 이거 수렴해? 수렴하지. A에. 거기다 3 곱한 거니까 그냥 3A에 수렴한다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둘이 합쳐놓은 얘도 그럼 당연히 수렴할 거라고. 그러니까 리미트를 쪼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밑에 분모도 보면 빼기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차피 숫자니까 당연히 얘는 수렴하는 녀석이고 x가 1로 갈 때 fx 곱하기 x가 1로 갈 때 gx 빼기 4 얘도 얘 나름대로 수렴하고 얘도 얘 나름대로 수렴하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건 요 녀석이 0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계산하고 나서 해볼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그냥 다 막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다 나눠주고 나서 값을 대입해보면 2 더하기 3a고 2 곱하기 a-4예요. 얘가 지금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가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식 두 개 빼고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F는 2고 G는 A라며 그럼 요거 2고 요거 A고 요거 2고 요거 A네. 그렇게 해서 만든 식이 그냥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산수해도 되는데 이거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함정이 파져 있지 않은 거고요. 조금 어려워지면 이렇게 단순하게 풀 수 있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거 두 개를 썼고요. 이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보면 돼. 매번 쓸 필요 없고 그래서 리미트 나눠주는 게 괜찮은가? 둘 다 수렴하는가? 그것만 잘 고민해 보시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바로 집어넣어 가지고 산수하시면 해결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을 해보시면 되고 이거 왜 여기 있지? 잠깐만. 아이고.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볼까? 요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그거 바로 밑에 있는 건데. 함수 fx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 통째로가 3에 수렴하는 거야. 그럼 이걸 쳐다보고 혹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x가 0으로 갈 때 x는 3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fx는 누군지 모르니까 얘 자체가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모르고 안다 쳐도 분모 쳐다보니까 어때요? x가 0으로 갈 때 x는 0이잖아.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따로따로 쪼개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리미트는 쪼갤 수 있는 게 아니고 쪼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이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인 것처럼 통째로 쪼개지 말고 보란 이야기야. x분의 fx. 저게 3이라고 가르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뒤에 나오는 식 쳐다보면 7x제곱 더하기 fx, 5x제곱 빼기 3fx인데 우리가 아는 건 x분의 fx라고. 그냥 fx 자체의 극한값은 우리가 모르고 x분의 fx라는 녀석의 극한값만 알기 때문에 얘는 리미트를 나눠주기 전에 식부터 변형을 하는 거야. 분자 분모를 x로 하나씩 나눈다고요. 그럼 얘는 7x 더하기 x분의 fx 얘는 5x 빼기 3x분의 fx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거라고요. x분의 fx가 우리가 아는 녀석이니까.
그리고 나서 리미트 쪼개주고 따로따로 계산을 다 해보면 얘는 x가 0으로 갈 때 7x는 0이 되겠지 뭐. x가 0이 되면 x는 0이 되잖아. 거기에 7배 해봤자 0이지. 0. 요거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3이다. 그랬고요. x가 0으로 갈 때 5x 0이고요.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9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저렇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함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지 않고 극한값 찾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군요. 요거 52번 하나만 딱 더 하고 잠깐 쉽시다. 이런 게 아까 말한 합답형 문제거든요. 함수 극한의 성질.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둘 다 수렴하는지, 그리고 둘 다 수렴한다면 더해도 수렴하는 거고 빼도 수렴하는 거고 곱해도 수렴하는 거고 분모가 0이 아니라면 나누어도 수렴하는 거야. 그지? 거기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라고요. 보면 기억번. 얘도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얘도 존재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도 수렴, G도 수렴, 더한 것이 수렴. 그 외에 나머지 상황은 모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는 뭐로 판단한다고? 자극한 우극한으로 판단한다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자극한 존재, 우극한 존재, 그 둘이 같으면 극한값 존재인데 만약에 존재하는 녀석 두 개를 더한다면 걔는 굳이 내가 자극한 우극한을 조사해보지 않아도 존재한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얘 뭐래? 얘도 존재하지 않고 얘도 존재하지 않는데 둘이 더해서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없고 그 말은 부존재를 확신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지 않고 얘가 존재하지 않을 땐 이것이 존재하는지는 이것의 좌극한, 이것의 우극한을 따로 살펴가지고 그 둘이 같으면 있는 거고 다르면 없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존재하는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분모 0이 할 때 나누면 조사해볼 필요 없이 걔는 존재하는 거.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게 섞여 있으니까 조사해서 살펴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니은은 요거랑 둘 다 존재하면 얘가 존재하니. 그럼 이거 존재한다 그랬고 이거 존재한다 그랬으니 얘랑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분모 0이 할 때 나누면 존재할 텐데 즉 이 두 개를 더하고 빼고 뭐 해가지고 얘 만들 수 있냐는 거야. 만들 수 있지. 요거 2배 해가지고 요거 빼면 G 날라가잖아요. 그죠? 실수배 하는 거 괜찮고 빼는 것도 괜찮다고. 그러면 fx가 3개 남을 텐데 3으로 나누는 거야. 실수배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지? 수렴하는 두 개를 여차저차 해서 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니은번은 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디귿번은 얘 존재하고 얘 존재할 때 이거 존재하니. 존재하는 거 2개 나왔고 그걸로 여차저차 해서 얘 만들라는 거야. 뭐 하면 되는 거야? 나누기를 하면 되죠. 얘 존재, 얘 존재. 이거 분모에다 끼워 넣으면 약분돼서 얘만 남을 거잖아. 그러니까 존재한다 인 것처럼 보이는데 디귿은 거짓이죠. 왜 거짓이냐면 얘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분모에 들어가야 될 녀석인 얘가 0에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디귿은 거짓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함수 극한의 성질 이야기할 때 나오는 함정이라는 건 그런 거였다고. 제일 마지막에 사치관산의 기본 나누기 하는 녀석이 0인지 아닌지 이거 2개로 얘 만들려면 얘로 나누기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야 라는 조건이 있어야 디귿도 참이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트들이 막 10몇 개씩 돼요. 이런 문장들이. 뭐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외우는 것보단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극한의 성질 잘 기억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거 해설지 보시면 되게 성의 없게 그냥 발레 같은 거 나와 있거든요. 거짓인 녀석들의
발레들이 나와 있는데 발레를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발레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긴 한데 저는 좀 추천하지 않고요. 시험장에서 발레가 안 떠오르거든.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원칙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셔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극한 성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좀 이따 하자. 잠깐 쉬었다가 극한값 계산하는 거 여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요거 좀 하나 쉬었다 합시다.